고대 국가의 성립인데요. 거기 들어가기 앞서 1세기라는 거는 뭔가 1년에서 100년까지 1에서 100년도 1년도에서 100년도까지 BC는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인데 여기 1년에서 BC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100년 이전으로 이건 1년에서 그래서 1세기다 그럼 100년인데 100년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을 향해 간다. 그래서 1세기 2세기다 그러면은 200년을 향해 가는 거죠.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100 몇 년을 말하는 거죠. 101년에서 102년 101년에서 200년까지 이렇게 100 그 사이에 있는 연도들을 말하는 거죠. 2세기는 그 BC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2세기다 그러면 200년을 뒤로 가는 거죠. 101년에서 뒤로 200년을 향해 가는 거죠. 뒤로 그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가 삼국시대를 보통 고대 국가라고 해요. 그러면 2세기 3세기 보통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2세기 3세기는 2세기다 그러면 2세기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럼 100 몇 년도부터 3세기다 그러면 300년을 향해 가는 거 200 몇 년도부터 300년 안쪽으로 그 2세기 3세기죠. 그 이제 고대 국가가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대 국가의 성격이죠. 고대 국가의 성격. 고대 국가의 성격은 일단 철기 문화가 이제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생산력 증대. 이제 철제 그 농기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생산력 증대.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국가들이 어땠어요? 고조선 보면 이거 군장 국가죠. 군장 국가. 이게 이제 초기 여러 국가들은 연맹왕국, 오부적 연맹체 막 그러잖아요. 연맹왕국은 이제 왕이 있고 중앙이 있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부족장들이 이제 있는 거죠. 부족장들. 이게 연맹왕국, 이게 연맹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권력이 중앙 권력은 아니지만 뭐 영역, 지배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지배력. 그래서 나아바리 개념이라는 거죠. 연맹왕국의 영토라는 것은 영역이죠. 영역. 나아바리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 이 부족장에까지 왕이 지배력이 미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왕국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간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런 분류가 있어요. 이제 학자들의 분류.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라고 그러죠.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 고대 국가를 이제 연맹왕국 이전에는 이제 초기 국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연맹왕국 고대 중앙 집권이 나타나는 걸 특징으로 봅니다. 그 고대 국가를 이제 분류할 때 뭐가 나옵니까? 특징들이 요소들이 있죠. 학자들이 분류 이제 관찰해서 분류해낸 게 그게 뭐냐면 율령을 반포하더라고요. 율령이라는 것은 율이라는 게 이제 형벌 체계 그런 거고 영은 이제 그 행정 같은 거 그리고 율령 격식을 줄여서 율령이라 한다고 그래요. 격은 이제 변천되는 그런 거 담고 식은 시행 세칙이라고 뭐 그러니까 율령 반포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사상적 기반 불교 수용의 특징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불교 수용. 그래서 이제 막 그 집단 그 사상 기반이 돼서 집단 이렇게 통합하는데 그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정치인도 뭐 사회 통합한다면서 되지도 않는 거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사상을 이렇게 사상 문제라는 거죠. 통합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안간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수용을 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의 형성이 됐다.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가 그런 식으로 왔다. 철기, 생산력 증대, 그리고 군사력이 강화된다. 군사력. 아니 이제 부족장 연맹 여기서 이제 왕이 센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이 더 센 왕이 이제 부족장의 힘이 더 세지다 보니까 정복 활동을 하게 돼. 정복 활동을 이제 영역 나와바리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산력이 이제 약탈도 하고 또 철기도 발달하고 농사도 생산 증대되고 군사력도 증대되고 정복 활동하고 점점 그렇게 고대 중앙집권 국가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고대 국가의 성립 그 단계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삼국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고대 국가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끝나고 중앙집권 국가로 가지는 못했다. 그런 특징도 있고요.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기 그 국가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동명성왕 일대 이게 주몽이죠. 주몽이 그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세웠죠. 졸본성.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 원조 주몽이 졸본에서 유리왕 2대에서 와서 이제 국내성으로 옵니다. 국내성. 유리왕 때 이제 국내성 길림성에 있는 그 길림성 있잖아요. 그 저기 백두산 저쪽 북쪽 만주 쪽으로 그쪽 그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해가지고 쭉 오다가 태조왕 때 태조왕 1세기죠. 53년에서 146년까지 있었는데 1세기 후반 그쯤에 태조왕이 정복 활동을 이제 하더라는 거죠.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 나타나던 이 태조왕 때 이제 고구려가 초기 연맹 여기까지는 부족 그 오부족 연맹체 그런 거로 해오다가 태조왕 때 1세기 후반에 정복 활동 점점 하면서 경제력이 올라가고 군사력이 올라가고 뭐 그런 이제 고대 국가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태조왕 때 그렇게 해 나가다 이제 그 오부 체제 이 체제가 생기고 이 소노부, 계루부, 관노부, 전노부, 순노부라는 그런 이 오부 체제가 이제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 부족 연맹 저기 하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중앙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오부 체제가 이렇게 생기고 처음에는 이런 게 이제 왕이가 누가 와서 왕을 뺏어버리거나 누가 와서 막 왕 뺏어버리고 그런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왕권이 이제 독점적으로 세습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순노부가 강해서 이쪽으로 세습이 되다가 나중에는 계루부가 강해서 이쪽으로 세습이 되고 어쨌든 그 형제 세습이긴 하지만 그 독점적인 세습이 이제 되어 왔다는 거죠. 왕위가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게 오부 체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거 고구려가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족적인 전통으로 이제 이런 게 있다가 점점 행정적인 성격이 돼 갖고 나중에 이제 왕위권이 완전 강해졌을 때는 이제 이런 귀족들이 여기 귀족들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가 진전이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여태 태조왕 때 이제 부자 상속 왕권이 부자 상속이 나타났다. 왕권이 태조왕 때 그렇게 오부 체제 막 그렇게 하고 발전해 오다가 태조왕 때 왕권 부자 상속이 온 게 아니라 6, 7 차대왕, 신대왕, 고국천왕 이때 와서 고국천 하늘천 들어갔다 생각하고 하늘이 아들 부자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거죠. 이게 부자 세습 고국천 왕 때 이제 부자 세습 왕위가 부자 세습이 됐다. 요 몇 세기입니까? 179, 197 2세기죠. 2세기.
이제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가 이제 일대 원조왕. BC 18년에 거구려 셋째 왕자 원조. 그러니까 이제 그 주몽의 아들이죠. 주몽의 셋째 원조 비류와 원조가 있었다고 그래요. 둘째가 비류. 첫째가 이제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는데 부여에서 낳은 아들 유리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걔가 이제 태자가 되니까 이 둘째 셋째가 뭐 이렇게 잘못될까봐 천도로 아주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째 비류는 지금 인천 미추홀이라는데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이 원조는 저기 어딥니까? 그 서울 위례성이라는데 정확하지 않은가 봐요. 뭐 하남 어디 위례성이라는 데도 있고 하남 어디라는 데도 있고 뭐 송파구 석천동 풍납동 잘 모르나 봐요. 아무튼 서울 위례성 거기에 백제를 이제 십제라고 처음에 했다가 이제 비류가 인천 미추홀 그쪽에서 빨리 죽고 그 남은 그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고 백제로 이렇게 편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백제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대 원조왕에서 이제 2대 다루왕, 기루왕, 4대 초고왕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고이왕이 나와요. 고이왕이 사만왕 7대. 그럼 이때 몇 세기입니까? 3세기죠. 3세기 8대 고이왕. 이 4대 계로왕의 이제 둘째 아들이고 삼국 중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이 사람이 차지를 한 거예요. 평정 그 한강 유역 그 정복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백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서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 서남 쪽이잖아요. 그럼 그 위쪽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 한사곤 그 한해 9년 뭐 대방 낭랑 그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쪽하고 이제 대립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강 유역을 고이왕이 차지를 한 거예요. 백제는 처음에는 그 목지국 마한의 목지국 백제국 그렇게 소국 중에 하나로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원조왕 이렇게 하다가 소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원조왕이 그 유이민으로 내려왔던 거죠.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기가 이렇게 세고 토착민들은 좀 이렇게 좀 원시 토착민들은 철기 그런 게 그 무기가 약하고 지배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 내려온 그 사람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고이왕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강 완전히 그 차지하고 이제 율령도 반포하고 이거 중앙 집권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죠. 고이왕 때 아까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했던 그런 특징들 그 고도왕국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 등급 육자평이라고 이제 있는데 백제 육자평은 16관등제라 그래갖고 관등 벼슬에 관등을 두는 거 16등급 그래가지고 제1품이 이제 좌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좌평이 있고 그런 육좌평이 있다고 그런 이제 중앙 집권 뭐 부족 그런 연맹 그런 시대에서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고이왕이라는 거예요.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고대 국가의 깃들 요 특징이 고이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께왕 가고 쭉 가는데 그 이제 신라를 잠깐 우선 보고 그리고 백제 아까 그 관복제라고 있어요. 관복 그 전에는 이제 부족 연맹체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냥 자유롭게 옷 입고 막 하다가 이제 벼슬 관직 그게 근데 관복 사극 보면은 신하들이 막 관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대 그 부족 국가 그럴 때는 그런 게 자유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관복을 백제는 이제 그때 이제 도입을 해서 관등제도 정비하고 관복제도 이렇게 도입을 했었다. 중국의 그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런 정치 체제를 이렇게 정비를 했었다. 백제는 아까 고이왕 때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제 신라를 보는 건데 신라는 이제 그 박혁거스라고 알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도 말이 울고 있었는데 그 어떤 촌장에 가서 보니까 알이 있었는데 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왕비도 뭐 용이 나왔다든가 막 이 사람 덕이 있었나 봐요. 이 거서관 그 귀인 왕 이런 뜻을 가진 거서관 그 부족장이죠. 부족 이제 그 연맹 그런 거죠. 처음에 신라가 삼국 중에서 제일 늦게 이제 중앙 집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느려요 신라가.
신라가 그 사로국에서 시작했죠. 그죠? 경주, 서라벌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진안의 소국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됐는데, 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박씨, 석씨, 김씨. 처음 혁거세, 박씨, 박혁거세, 거서관. 그 다음에 이대, 남해 차차웅. 여기 차차웅은 이제 왕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부족장. 부족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차차웅. 이때는 남해. 제사장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사금은 원로. 그 연장자, 원로의 뜻. 부족장 중에서도 최고. 유리부터 흐레 3대부터 16대까지 흐레까지는 이사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리 그 4대는 석씨로 오죠. 탈의 이사금. 이때 이제 그 신라 그 서라벌에서 이름을 계림으로 이제 나라 이름이 계림이었다고 그래요. 그 탈의 이사금. 다시 박씨로 왔어요. 파사 이사금. 지마 박씨 지마 이사금. 그러다가 7대 일성 박씨 이사금. 8대 이제 박씨는 아달라 이사금에서 끝났어요. 9대에서 석씨로 다시 넘어왔죠. 석씨가 이제 그 이사금이 되는 거예요. 최고. 석씨 이사금 9대. 10대 나해 내라는 데도 있고 이사금. 11대 좁은 이사금. 12대 다 석씨예요. 13대는 이제 김씨로 넘어왔어요. 김씨 미추 이사금. 14대 유래 이사금. 다시 석씨로 넘어갔고, 15대 기림 이사금, 16대 흐레 이사금. 여기서 16대 흐레에서 이사금이 끝나요. 이제 끝나고 17대부터 이제 뇌물 마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씨가 되고 뇌물 마리간, 뇌물 왕이라고도 하는데 마리간이 부르고 19 눌지 마리간, 눌지 왕이라는 눌지 마리간. 마리간은 이제 군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뇌물 이때부터 김씨 이제 후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무슨 특징? 고대 왕국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물 마리간부터 뇌물. 여기서부터 이제 부자 상속으로 이 김씨 상속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뇌물왕부터 고국천왕, 고구려의 고국천왕, 백제의 고이왕. 여기 누굽니까? 신라의 뇌물 마리간. 여기서부터 마리간 소지 마리간 쭉 오다가 21대 소지 마리간까지 마리간으로 불리다고 이제 군장에다가 이제 진짜 중앙집권 세진 왕이 붙고 22대 지증왕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의 성격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대 국가의 성격이 정복 활동에 나타난다. 그 부족 연맹체들이 거기서 부족을 이제 영역 나와바리를 그런 거를 정복을 왕성하게 해나가고 왕권이 강화되고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 수용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고대 국가의 성격입니다. 그 불교는 고구려는 불교를 언제 수용했어요? 고구려 소림사 생각나죠? 소림사. 백제는 침류 침전 사상이 불교 사상이 침전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도록 도입을 한 거다. 백제 그렇게 기억하고, 신라는 처음에 눌지왕에서 이제 나중에 버풍왕에서 공인되죠. 버풍은 이제 법으로 이제 공인 이 도입 눌러붙게 도입. 신라 눌지왕 이게 불교를 여기 있다. 불교 수용왕.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게 고구려가 언제 태조왕 이때 정복 활동이 나타났고 이런 고대 국가 성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태조왕 정복 활동 이런 거 나타났고, 그 부족 정복 나와바리 정복 활동. 그러면서 왕이 독점적, 왕위가 형제 세습이긴 하지만 왕이 독점적 세습, 형제 세습이긴 하지만 독점적. 태조왕 때
이런 이제 연맹 부족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 점점 슬슬 그 중앙 집권 그런 게 나오려는 그런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태조왕 때. 그 오부 체제, 뭐 게르부 순노부 그런 거 체제 발전 이런 거 이제 뭐 부족 연맹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골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국천왕에서 왕이가 한 부자 왕이가 이제 형제 뭐 이렇게 뭐 게르부 순노부 그렇게 하다가 부자세습 왕이 부자세습 부자 계승 그 부자 상속 그 오부족 전통이 행정적 선토 이게 행정적으로 성격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아까 한강유역 토착 세력과 고구려 유이민 결합 그리고 고이왕 3세기 중에 아까 한강유역 장악했고 관등제 정비하고 관복제 도입하고 그리고 그 중앙 저기 뭐야 그런 거 고이왕 때 이제 중앙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중앙 집권국가. 신라는 진안의 사로국 서라벌 경주 거기서 출발해서 초기 박혁거세 석탈의 김씨 교대 그 왕이 이사금으로 추대를 했죠. 부족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부족장 제일 이사금 추대해서 그 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뇌물 마리간 대 와서 마리간이에요. 뇌물 마리간 이제 대군장이라는 군장 중에 대군장. 4세기 후반 낙동강 동쪽을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이쪽으로 이제 그 차지를 한 거죠. 김씨 왕에게서 확립 그 뇌물 마리간 이후로는 다 김씨죠. 고구려 광개토대왕 이때 고구려 신라 출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라 출병 광개토대왕 신라 출병에서 이제 외가 이렇게 했나봐요. 외를 그래서 격퇴를 해줬어요. 호우면 그릇이 있는데 그 유물 중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뚜껑 동그랗게 뚜껑 달려가지고 쇠 비슷한 이렇게 뚜껑 호우면 그릇 이게 제사용 광개토대왕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유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신라에서 발견된 거. 신라에서 이때 광개토대왕이 이런 거를 신라 출병을 해서 나중에는 제사까지 지내준 그런 게 있었다는 그 유물로 발견됐다는 거죠. 신라에서. 그 이제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했는데요. 2세기 이제 그때 이후에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고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이제 연맹 통합 낙동강 아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낙동강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김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역이죠. 부족의 영역, 지배 영역. 그렇게 이제 금강가야를 전기가야 연맹 이제 연맹이죠. 부족 연맹. 이제 김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김수로가 금강가야 여기를 이제 저기 뭡니까 세부터 건국이 됐다는 거죠. 낙동강 유역 일대에서 벼농사가 발달, 철기문화 이제 성립은 철기문화, 농업 발달, 연맹왕국으로 3세기 발전한 거고 벼농사가 발달하고 철 생산이 풍부하고 중개무역, 낙랑과 규수를 연결했다. 여기 있다가 배로 이제 낙랑 위로 이쪽 낙랑 규슈는 일본 이렇게 쭉 있으면은 제일 남쪽 규슈죠 지방 여기하고 이제 이쪽 연결해서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광개토대왕 공격에서 중심 세력이 해체돼서 이제 전기가야연맹이 쇠퇴가 됐다.